이항분포의 정규 근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항분포의 개념이 포화송 분포로 근사한다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전에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항분포는 어떤 분포였죠? 1회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됐었죠? P인 N의 독립시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1회의 성공 확률에 해당되는 부분이 P인 거예요. 그랬을 때 N회 독립시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때 해당되는 부분에서 X번 성공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때 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바이노미얼에 해당되는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고 X일 때 N, P라고 표현이 되고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네요. N 컨비네이션 X에 X개를 뽑고 그 중에서 실패한 부분에 대한 Q값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산형 분포의 경우에는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어떨 때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고 p라는 확률값이 0에 근사해지면 가까워지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포화송 분포에 해당되는 거는 정해진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영역이죠. 영역에서 평균 람다번에서 t시간만큼에 해당되는 발생하는 사건이 어떠한 그만큼의 시간 간격이나 영역에서 x번 발생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발생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x의 람다 t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x의 팩토리얼 2의 마이너스 람다 t 곱하기 람다 t의 x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은 이산형 분포일 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 우리가 배운 정규 분포로도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획기적인 얘기죠. 어떤 부분이에요? 이상형 분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인 연속형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산형 분포에 해당되는 이항 분포나 나중에 포화송 분포들이 연속형 분포인 정규 분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의 값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거나 추론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x가 뮤는 np예요. 평균에 해당되는 이항 분포고요. 그 다음에 분산 npq에 해당되는 이항 확률 변수이면은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크고 그 다음에 z가 이 부분이 이거예요. z의 시그마분의 x-뮤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뮤값에 해당되는 np값 그 다음에 분산에 해당되는 npq 값을 우리가 표준 편차로 해서 루트 npq 값을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극한 분포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극한에 해당되는 리미트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어떤 값으로 계속 가다 보게 되면은 표준 정규 분포인 n의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가 1에 해당되는 것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포에 해당되는 것도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은 사실 B에 X가 있고 6개의 0.2에 해당되는 확률 또는 B의 분포가 X 변수가 있을 때 15번 시행해서 0.2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정확하다라고 제가 수기로 적었으니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분포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15개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0, 1, 2, 3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쭉쭉쭉 해서 뭐 13번, 15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략적으로 봤을 때 n의 개수가 6개일 때보다 n의 개수가 15개 조금 더 많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조밀하게 분산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밀하게 나타나